오늘 이 비염 영상을 추가로 찍는 이유는 최근 알러지 비염이 재발한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문의하시는 분들의 그런 케이스가 몇 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알러지 치료로 잘 해놓은 항목이 재발한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의 산과 도시의 조경과 대한민국의 기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의 꽃가루 환경 자체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우리 면역계가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호흡기 알러겐의 종류가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알러지 반응을 새로 유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명희한 최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알러지 비염 영상을 올려봅니다. 명희한 최원장의 뇌피셜에 따르면 알러지 비염은 전형적인 알러지 질환으로서 그 발생 기전이 알러지 반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알러지 비염은 당뇨,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이나 암이나 간 경화 같은 중증질환처럼 생화학적 반응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저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더 이상 과민 반응하지 않게 탈감작 치료를 잘 해주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비교적 심플하게 잘 낫는 질환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는 알러지 치료 프로토콜이 다 완성되어 있고 더 연구하고 추가할 것이 없다고 감히 유튜브에 박제를 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비염 영상을 또 찍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완성됐다고 말하던 비염 치료 프로토콜에 추가해서 말할 내용이 생겼다, 그런 의미겠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비염 치료 프로토콜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알러지 비염이란 질환은 코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너무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알러겐으로서 더스트 믹스, 폴렌 믹스, 위드 믹스, 트리 믹스 등등의 전형적인 호흡기 알러겐들을 소개했었고요. 요즘에 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더스트 믹스, 헤비메탈 믹스, 스모크 믹스의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호흡기가 과민하지 않도록 잘 탈감작 치료를 해주는 것이 비염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호흡기 알러겐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계절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알러겐의 월별 특성에 따라서 1년 내내 비염이 심한 그룹과 계절에 따라서 비염 증상이 들쭉날쭉한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염 중에서도 봄, 가을에만 심하다 하시면은 봄에 우세한 알러겐, 가을에 우세한 알러겐, 이런 식으로 원인을 한정 짓기가 쉽고 비교적 치료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비염이 심하다면 알러지 원인 물질이 1년 내내 코를 자극하는 중이거나 이 계절 저 계절 할 것 없이 온갖 알러겐에 다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보통 꽃가루가 아니라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심한 경우가 그런 패턴인데요. 의외로 음식 알러지 때문에 비염이 심한 경우도 이런 양상을 띱니다. 그런데 인체 대사 과정을 조율하는 필수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가 면역 반응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라면 그냥 비염만 심한 게 아니라 소화도 잘 안 되고 체력도 약하고 이유 없이 자잘하게 여기저기가 골골거리는 그런 느낌으로 고생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비염의 원인 물질에 대해서 탈감작 해주는 방식으로 비염 치료에 접근했을 때 지금까지는 알러지 치료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좀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다른 의학적인 치료법이 차도가 있었다면 굳이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나아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신 분들이 웬만큼 다 잘 치료됐다는 것,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염 영상을 추가로 찍는 이유는 기존의 여러 알러겐의 탈감작 치료를 열심히 하셨고 효과가 좋으셨던 분들 중에서 최근 알러지 비염이 재발한 것 같은 느낌으로 다시 문의하시는 분들의 그런 케이스가 몇 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분명 과거에 잘 치료해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치료를 종료했는데 몇 년 동안은 정말 너무 괜찮다가 증상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심한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과로 또는 교통사고 같은 물리적인 충격이 있을 때 잘 치료된 항목 몇 가지에서 갑자기 알러지가 다시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독 알러지 치료에 대해서 치료를 다 해봤자 재발하는 거 아니냐면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알러지 치료 말고 다른 치료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감기약을 먹고 감기가 나았는데 감기는 또 걸리고요. 레이저를 해서 기미를 다 없앴는데 기미는 또 올라오고요. 치과 치료 다 했는데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치아가 또 썩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에 비염이 또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캐릭터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러지 치료로 잘 해놓은 항목이 재발한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 한국의 산과 도시의 조경과 대한민국의 기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는 못 보던 새로운 조경수가 심어지고 새로운 꽃가루에 노출이 되고 새로운 교차 반응이 생긴 영향이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의 꽃가루 환경 자체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우리 면역계가 새롭게 학습해야 하는 호흡기 알러겐의 종류가 많이 늘어났고 그것이 알러지 반응을 새로 유발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과거 한국의 살림은 소나무나 참나무, 낙엽, 한렵수 중심이었는데요. 최근 조림 정책이 많이 달라져서 편백나무, 화백나무, 삼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각종 외래 조경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전남, 경남 등 이 남부 지역의 일본 난대성 수종의 대표주자인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 수종들이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전의 꽃가루와 지금 노출되는 꽃가루의 성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 결과 예전에는 접촉할 확률이 높지 않았던 꽃가루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백나무와 삼나무 꽃가루의 알러지는 일본의 국민병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일본 국민의 반 정도가 삼나무 꽃가루 알러지 환자라니 말 다 했죠. 삼나무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으면 편백나무에도 70% 정도는 알러지가 겹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일본의 조림 정책을 따라하면서 꽃가루 알러지 환자를 일부러 양산을 하고 있냐 알아보니까 편백나무가 건축재로 많이 쓰이다 보니 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편백나무 숲이 피톤치드 산업하고 관련해서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요. 편백나무가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민원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산림청의 입장으로는 꽃가루 알러지는 봄철에 몇 달만 문제지만 이 편백나무가 탄소도 흡수하고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오히려 꽃가루 알러지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요. 명쾌한 패밀리들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백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항염 작용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톤치드가 안전하다,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몸에 좋은 물질인데도 알러지가 심할 수도 있습니다. 계란은 영양적으로 완전 식품이라는데 계란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와 같이 나무의 천연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를테면 피톤치드 같은 물질에도 알러지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욕 체험을 한다고 캠핑 다녀왔는데, 일본도 제주도도 아니고 전라남도에 석류를 다녀왔는데 욕실을 히노키탕으로 새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플라스틱이 나쁘다고 아이 장난감을 싹 편백나무 원목으로 바꿨는데 두통, 현기증, 눈 가려움, 코 막힘, 기침, 피부 발진,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꽃가루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알러지, 비염, 아토피뿐만 아니라 히스타민 과민증이나 엠카스 증후군 등 여러 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면역 반응이 심하신 분들이라면 꽃가루뿐만 아니라 원목 자체와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 같은 천연 물질에도 혹시 내가 알러지가 있지 않을까 신경을 써봐야 합니다. 삼나무 문제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제주도에 칼바람이 너무 심한데 그걸 막을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일본 삼나무를 많이 심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제주도 지역의 비염의 특성을 연구하던 5, 6년 전에도 초봄에 일본 삼나무 꽃가루가 아주 극성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서울에서 알러지 클리닉을 하면서 제주도의 알러겐 특성까지 연구를 하게 됐냐 하니, 그 당시에 아토피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한 달 살기로 휴양을 하고 오는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을 했었거든요. 청정 지역이라고 일부러 휴가를 삼아 다녀오셨던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이 단체로 알러지, 비염과 아토피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저질환이 더 악화되더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게 바로 삼나무 꽃가루 알러지였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패밀리들에게는 제주도가 전혀 청정하지 못하다, 전국에서 소아 아토피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 바로 제주도라는 걸 왜 아무도 모르시냐고 그때도 저 혼자서 소리 높여 외쳤지만 제 의견은 이 엄청난 인터넷 세상에서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묻혀버렸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나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알러지가 심해져서 돌아왔다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삼나무 알러지 유무를 먼저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판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러지를 유발하는 편백나무, 화백나무, 삼나무 수종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심어지고 있고요. 그런 꽃가루의 노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에게 새로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강한 자극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요. 예전에는 일본 제주도 키워드가 나오면 반짝 체크하던 아이템이었는데 이제는 1년 연중 상시 확인해야 하는 아이템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스트로보 잣나무는 북미 원산의 외래 수종입니다. 한국에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목재로 가치성이 좋고 조경을 해놨을 때 수영이 예뻐서 공원이나 휴양림에 많이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소나무과인데요. 원래 소나무류는 꽃가루의 양은 많지만 알러지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송진 계열이 미세먼지하고 결합을 하면서 알러지 유발 능력이 엄청 강해집니다. 다른 꽃가루에 대한 교차 반응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기관지 등 호흡기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백나무는 편백나무와 매우 가까운 친척벌인데요. 수영이 예쁘다 보니 도시의 아파트 조경으로 많이 심어요. 그래서 편백나무보다 훨씬 북쪽으로 일찍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백나무는 편백나무와 교차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숲이나 히노키에 한 번도 노출된 일이 없는데 편백나무 알러지에도 양성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기가 강해서 코나 눈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받으셨던 비염 환자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꽃가루 알러지란 건 고정되어 있는 한두 가지 꽃가루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꽃가루 알러지란 수백, 수천 종류의 꽃가루에 대한 각각의 반응과 함께 계절의 변화, 지역 변화, 기후 변화라는 변수까지 포함되어 있고, 다른 알러지 항원에 대한 교차 반응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참나무 위주로만 반응하던 비염 환자분이 이제는 편백, 화백, 측백, 삼나무 같은 새로운 계열에도 반응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기후 변화는 꽃가루 시즌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꽃가루 시작 시기가 빨라지고 꽃가루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기 중에 꽃가루 농도가 증가한다는 리포트가 매년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봄 시절에만 잠깐 힘들다가 말았는데 요즘에는 초봄부터 알러지 반응이 일찍 시작된다거나 여름에 들어섰는데도 증상이 계속 된다거나 가을 잡초 시즌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거의 반년 이상 알러지 면역 반응에 시달리는 식으로 비염 양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다 치료했는데 왜 또 비염 증상이 올라오냐, 재발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사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쾌한 한의원은 꽃가루 분류 시스템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비염 치료 프로토콜을 일부 개선하고 있습니다. 초진 환자분들의 경우는 지금처럼 각 알러겐의 월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봄철, 장마철, 가을철, 겨울철의 알러겐을 쪼개서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잘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비염 프로토콜로 잘 치료했는데도 치료 효과가 리턴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세부 컴포넌트 항목까지 뒤져서 좀 더 세세하게 알러지를 치료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5월에는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돼지풀 알러지를 치료를 했는데요. 이것은 위드믹스, 잡초 바이알의 하부 항목 컴포넌트 중에서 대표 항목의 1순위 아이템입니다. 참고로 2번, 3번은 환삼등굴과 쑥이고요. 그런데 프로토콜 상으로 보면 위드믹스는 아직 제철이 아니죠. 돼지풀 꽃가루가 번성하는 시즌은 가을, 9월에 피크거든요. 그런데 아직 5월인데도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나오는데 어쩝니까?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돼지풀이 내뿜는 천연 생화학 물질, 피톤치드라고도 하고 폴리페놀이라고도 하는 특유의 향기가 봄에도 더 강해지거나 독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여러분이 과민하게 느낄 가능성을 놓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치료 프로토콜을 유동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지금 한국의 환경 변화에 맞춰 꽃가루 체계를 다시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쾌한 한의원은 정확한 자료와 자문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고유 품종의 나무 꽃가루와 최근 해외에서 수입된 수종들의 꽃가루, 외래 토착종과 각각의 군락지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정보 바이알을 학명을 기준으로 하여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는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알러지 비염 치료율과 명쾌한 체원장의 자부심에 연동하는 항목들이거든요. 한국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꽃가루 알러지 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한다면 매번 영상 내용이 어려워지고 타겟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매번 응원해주시는 우리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감사드립니다. 매일 발전하는 명쾌한 체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